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던 부분에서 남아있는 7단원의 가장 끝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 가장 끝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1단원, 처음에 1단원에서 배웠던 이야기를 약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1단원에서 배웠고 또 그 뒤에 여러 개념들을 살펴보면서 또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것처럼 시장의 서플라이와 디맨드에 뭔가 맡겨두는 것이 그 경제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칙에는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시장은 완전히 완벽하게 경쟁적이다. 그리고 어, 어떤 정부 정책이라던가 뭔가 시장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오직 바이어 혹은 셀러한테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요 두 가지 가정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듯이 요 두 가정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마켓 페일리어 즉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가정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이 성립해야 시장이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라고 배웠으니까 이 두 가지 가정이 각각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장은 완벽하게 경쟁적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한 회사가 모든 마켓 시어를 다 가지는 거를 독점이라고, 모노폴리라고 하고, 소수의 몇 개 기업이 시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를, 과점이라고 합니다. 올리고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뒤에서 각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완벽히 경쟁적이지 않은 독점이나 과점이나 이런 형태에서는 어떤 한 기업 혹은 몇 개의 소수 기업이 이렇게 마켓 파워,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기업의 그 마켓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에 의해서 이게 시장이 작동이 되는 거지. 되니까 이게 시장이 원활하게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시장 실패가 우선 첫 번째로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기업이 독점 혹은 소수의 기업이 과점하는 경우 이렇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뭐 항상 우리 손에 근처에 있는 스마트폰 있죠. 이동통신 주요 세계 통신사 SKT, KT, LG, U+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죠. 통신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유 그래서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그다음에 SK 에너지 요 세 회사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LPG까지 포함하면 뭐 이원이라던가 뭐 또 시골이나 군대 쪽에는 농협 주유소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요또 요런 몇 개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뉴스나 아니면 경제 기사를 최근 며칠 거 혹시 보신 분들은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태랑 오리온의 기업 결합 심사를 승인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기업과 기업이 서로 뭔가 합치거나 M&A를 하거나 할 때 시장 점유율이 두 회사가 합쳤을 때 50%보다 한참 밑에면 뭐 그 두 기업이 합치든 뭐 세 기업이 합치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 두 기업이 합쳤을 때 아슬아슬하게 시장 점유율 50%를 초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불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어떤 기업과 기업이 결합을 하고자 하거나 혹은 뭐 반대로 떨어지거나 분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 결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거는 그냥 어떤 조금 현실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네, 여기 그 강의 노트에 나와 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화면 바로 넘어가기 전에 또 요 두 번째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 시장에서의 결과가 오직 바이어 혹은 셀러한테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있지 않은 다른 참가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externalities, 그 중에서도 환경 오염입니다. 어떤 제조업체가 공장을 가진 제조업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떤 제품, IT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기도 하고 오염된 폐수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런 회사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사는 소비자나 그 회사한테만 영향을 미치냐? 아니라는 거지.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그 회사 제품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회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가 그 이공계 학생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뭐 너무 멀리 가나? 그 물의 순환 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보존이 되니까 누군가는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오직 바이어와 셀러한테만 영향을 주냐?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역시 뭔가 균형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켓 파워를 가진 기업이 있다. 아니면 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마켓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켓 페일리어를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좀 최소화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선 첫 번째는 시장한테 맡겨두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가끔씩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주는 것이 마켓 페일리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두 가지 원칙, 서로 그게 어떤 완벽하게 상충되는 원칙만은 아니라는 것을 1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두 슬라이드를 통해서 배운 거를 통해서 1단원에서 배운 어떤 그 맥락이 그런 맥락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짧게 7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